두께가 긴 무한히 큰 판이 플러스 보의 전하로 균일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단위 부피당 전하량, 전하 밀도가 얼마인지 로인 거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무한히 큰 판 내부의 전기장과 외부의 전기장 곱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우스 법칙이 뭐냐면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어떤 배곡면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배곡면 내에 전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 있는 공간에 어떤 배곡면을 선택했다면 그 배곡면에 대한 전기선속, 이 동그라미가 배곡면을 뜻합니다. 배곡면에 대한 전기선속은 배곡면이 포함하는 전하량을 유실원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게 가우스 법칙. 그런데 두께가 긴 무한히 큰 판에 플러스 보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전하 분포는 면대칭성을 갖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 x, y축이고 x꼴 0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두께가 D인 무한히 큰 판이 딱 가운데면 어떤 면일까요? 예, YZ면이겠죠. 어쨌건 면대칭성을 갖는 전하분포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어떤 것만 가능하냐면 딱 가운데에 있는 YZ면으로부터 수직하게 출발해서 좌우로 나가는 요는 전기장만 가능합니다. 근데 가우스 법칙 자체는 배곡선의 모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x = 0으로부터 좌우로 x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기장 혹은 x = 0으로부터 좌우로 x만큼 떨어진 외부의 한 점에서 전기장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 형태의 배곡면을 선택해서는 못 구합니다. 특수한 형태의 배곡면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형태 배곡면, 어떤 특수한 형태 배곡면을 잡을 거냐면 그림에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원통 형태의 배곡면을 왼쪽과 오른쪽과 같이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통 형태의 특수한 형태의 배곡면을 잡아서 전기선속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기선속을 구하기 위해서 원통 형태의 배곡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3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요면, 그 다음에 1은 요면, 그 다음에 2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면에 대한 전기선속과 2라는 면과 측면, 3이라는 면에 대해서 전기선속을 구해서 싹 다 더해버리면 배곡면 전체에 대한 전기선속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면대칭성을 갖는 전하분포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이런 것만 가능해요. 근데 전기선속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면을 뚫고 들어가거나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에 해당되는 게 전기선속입니다. 근데 면대칭성을 갖는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이런 것만 가능하니까 이라는 측면을 뚫고 나오거나 들어가는 전기력선이 하나도 없다는 걸 뜻하죠. 그 말은 원통 형태의 면 중에 이라는 측면에 대한 전기선속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1과 3이라는 면에 대한 전기선속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x = 0에서 좌우로 출발하는 전기력선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른쪽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3이라는 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하게. 근데 3이라는 면은 평면이죠. 아주 작은 평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면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두 개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이라는 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기력선이 1이라는 면을 뚫고 나옵니다. 근데 1이라는 면에 대한 면 벡터의 방향, 이 방향이죠. 그래서 1이라는 면과 3이라는 면에 대해서 면상의 어느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의 방향과 면 벡터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과 면 벡터 방향이 같습니다. 두 개의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화살표 없애버려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x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1이라는 면과 3이라는 면에서의 전기장의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그리고 3이라는 면은 x = 0으로부터 우측으로 x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고 1이라는 면은 x = 0으로부터 좌측으로 x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어서 1이라는 면과 3이라는 면 상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상수 바깥으로
바깥으로 빼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1이라면의 면적, 3이라면의 면적. 그런데 요 면적이 A인 거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A고 요게 A여서 전기선속 이렇게 됩니다. 전기선속 구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폐구공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만 정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판 내부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내부에 원통 형태 폐구면이 있을 경우에 그 원통 형태 폐구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구하기 합니다. 근데 전하 밀도 얼로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통 형태 폐구면의 부피만 구해서 부피를 구해서 곱해버리게 되면 요 내부에 잡아놓은 원통 형태 폐구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게 x고 요게 x니까 요거는 2x 그리고 요 면적 a 그러면 원통의 부피는 a2x가 되게 될 거고 결국은 거기다가 전하 밀도 곱해버리게 되면 원통 형태 폐공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요 전기장은 내부의 전기장 그래서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 없어집니다. 이렇게 2 약분되고 내부의 전기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요 원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구합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전하가 없죠. 결국은 이렇게 원통 형태의 폐구면을 잡았을 경우에 전하량은 요거에서 결정돼요. 요 부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요 부피는 A 곱하기 D일 겁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에다가 AD를 곱해버리게 되면 요 원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이렇게 될 거고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게 되면 요 전기장이 외부의 전기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A 없애버리고 외부의 전기장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하 밀도, 두께, 그 다음 이실론 제로 다 상수죠. 그래서 외부의 전기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수. 그러면 요거 2분의 D죠. 두께가 D라고 했었으니까 2분의 D 그러니까 요 표면에서 전기장은 여기 X를 2분의 D로 바꿔버리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유실론 제로분의 로D가 되게 될 거고 이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전기장은 X의 1차 함수로 감소해서 딱 가운데서 전기장이 형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로 이렇게 멀어져도 무한히 큰 판에 의한 전기장은 이 값으로 변하지 않는 상수